저도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아픈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오래 걷고 딱딱한 바닥을 밟고 나면 발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깔창도 써보고 발 스트레칭도 해보고 족저근막염에 좋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좋아졌다가 또 어떤 날은 다시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며칠간은 괜찮아서 이제 나았나 보다 했는데 며칠 뒤엔 다시 뻣뻣해지고 옥신거리고 그 반복 속에서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경험 말이죠. 저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아픈 걸까? 왜 병원을 다녀도 치료를 받아도 재발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족저근막염 관련 서적 연구, 논문, 물리치료 사례까지 찾아서 알려주는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쉬면 되잖아, 스트레칭하면 나아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겪어봤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진짜 원인을 찾고 나서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족저근막염과 그 통증의 원인, 그리고 재발 없이 회복할 수 있었던 핵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치료하면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핵심 포인트들도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을 단순한 염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발바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근육 협업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고관절과 무릎의 회전이 과도해지고 이 힘이 아치에 전달되며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발뿐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심지어 허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습관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엉덩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 걷는 패턴이 점점 비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이때 무릎과 고관절이 과도하게 회전하고 발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면서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특히 엉덩이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발의 아치가 더 많이 무너지고 발바닥 통증이 쉽게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고관절의 외회전 및 외전 기능과 족저근막, 스트레스 분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충격파 치료나 주사, 레이저 치료 등을 받습니다. 이런 치료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 원인인 잘못된 걸음걸이나 근육 사용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통증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족저근막은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아리의 피복근,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 연결된 근막 라인의 일부입니다. 근막 이론에 따르면 발바닥만 푸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몸 전체의 후방 근육선까지 함께 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힐이나 납작한 플랫 슈즈, 발볼이 좁은 신발은 모두 족저근막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을 때 발을 지지해주는 신발을 착용하고 점차적으로 바닥과 가까운 신발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도 있습니다. 발가락과 정경골근, 정강이 쪽 근육 지압하고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을 천천히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족저근막 자체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핵심이죠.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근육 밸런스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경골근 강화, 정강이 쪽 근육, 비복근 이완, 종아리 쪽 근육, 발가락, 신경 자극 등은 족저근막염의 통증을 직접적으로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족저근막염은 발만 치료해서는 낫지 않습니다. 내 몸 전체의 균형과 움직임을 다시 설계해야 재발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발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통해 꼭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게요. 감사합니다.